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는 토론토 대 보스턴인데, 자, 보스턴이 얘네들이 9시리즈 연속으로 위닝 시리즈 가져가면서 이게 아마 구단 기록이랑 타이일 겁니다. 그리고 엄청 오랫동안 좋은 기간 있었죠. 제가 어슬과 시리즈 때 이거는 지금 어슬이 굉장히 못하고 보스턴은 너무 좋은 구간이다. 막 30경기 동안 보스턴이 막 25승 거두고 그랬습니다. 넓게 봤을 때 31경기 동안 26승이었었고 그 가운데 마흔이 19번이다. 이러면서 마흔 성공률이 뭐 70%를 넘는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까놓고 보니까 어슬이 위닝하는 시리즈였죠. 사실 뭐 선발 구도상으로는 베넷이나 산도발, 특히 이제 산도발이 나오는 경기는 저는 애당초 이거는 보선 보기가 빡세다. 근데 그전 경기까지 이길 줄 알았어. 그러더니 베넷 경기 때 뭐 게이지 점프가 엄청난 활약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소니 그레이면은 저는 좀 좋아하는 선발이에요. 방어율도 그렇고 이 친구 경기 때 보선이 많이 이긴다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최근에 한번 이제 좀 저른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토론토한테 5이닝 5실점 했던 경기가 있었고요. 어슬한테도 7이닝 4실점 경기 이런 것들이 좀 껴있어가지고 한창 좋았을 때보다 맛이 좀 줄긴 했습니다. 그래도 올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활약을 했다고 봐야 되기는 하는데 그리고 마침 상대가 토론토가 타이온이에요. 데리고 왔지만 거스먼을 내보내고 데리고 왔지만은 사실 뭐 좋다고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닝 대비 피홈런이 너무 많다. 토론토에 와서도 저번에 휴스턴전 4이닝 동안 피홈런 또 하나 맞았었는데 그날도 내용이 좋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데리고 온 보람이 없는 선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냥 로테이션 도는 정도고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휴스턴을 좋게 봤던 경기죠. 좀 휴스턴이 빠따 운이 안 따라가지고 찬스를 많이 못 살린다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좀 후반부에는 또 아예 뭐 출루를 많이 못 시키기도 하고요. 타이온 구간만 공략을 했는데 거기서 점수를 많이 뽑지를 못했었어요. 그리고 마침 지금 보스턴 빠따가 좀 의심스러운 시기가 돼버렸습니다. 여기 있는 걸로는 우한 상대로 원정일 때 이게 아무래도 6월달 이후다 보니까 보스턴이 뭐 안 좋은 시기도 많이 껴있어가지고 우한 상대로 원정일 때 안 좋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 조건에서 9연승째거든요. 워낙에 그동안 뭐 잘해온 것도 있었고 이 기간 동안 최근에 5경기로만 잘라도 평균적으로 점수도 굉장히 많이 뽑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이랑 최근에 보스턴의 흐름이랑은 잘 맞지가 않는다 이런 건데 오늘 상대도 만만합니다. 그러니까 보스턴이 어느 정도 빠따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사실 최근에 폼은 좀 꺾인 모양새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좀 애매해. 그래도 넓게 봤을 때는 뭐 모나스테로이라든지 케일럽 더빈 잘하고 있고 요즘에 보니까 약간 윌슨 콘트레라스가 꺾였다든지 뭐 이런 걸 있는데 제런 듀란도 타구의 내용은 좋은데 이게 운이 없다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보스턴을 좀 판단하기가 애매해요. 이게 빠따 폼이 어슬과 실릴 때 충분히 어슬렉스는 뭐 불펜도 약하고 선발도 긴이나 점프는 좀 이제 만만치 않은 애들이긴 하지만 최근에 폼이 막 좋다고 할 수는 없었는데 그런 애들한테 보스턴을 많이 못 뽑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불펜들도 약간 과부하가 된 건지 고생하는 흔적들도 좀 있고 한데 반대로 토론토가 지금 4경기째 좀 빠따가 그래도 회복세죠. 필라델피아랑 연장 같은 거 많이 간다던가 그런 것들을 보니까 겉보기에는 선발 구도도 그렇고 보스턴 보기가 좋은 게임인데 얘네들의 폼상 보스턴이 여지껏 너무 비정상적으로 잘해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꺾일 때도 된 것 같기도 하고 토론토는 제가 매번 이 정도 성적을 찍을 팀은 아니다. 구단의 규모상으로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냥 보스턴을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나는 이것도 얼핏 보면은 역배를 이게 못 볼 건 아니긴 한데 타이온이라서 그냥 안 볼 생각입니다. 고민 많이 하다가 보스턴 쪽으로 보기로 했고 8.5 기준에는 저는 일단 뭐 언더 생각 중이긴 한데 그 말인 즉슨 이게 보스턴이 좀 빠따가 별로니까 보는 셈인 거죠. 이것도 원래 같으면 그냥 보스턴 쉽게 볼 게임인데 기록발도 뭐 안 따라오는 것도 아니지만은 제 눈에는 빠따 폼이 약간 애매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애틀랜타 대 매치입니다. 엘더랑 스캇이고 자 엘더도 그동안 좀 안 좋다가 최근에 4경기째 엄청 좋아요. 전부 다 이제 좀 6이닝, 5이닝, 6이닝, 7이닝 먹으면서 실점을 잘 통제를 했다. 그래서 갑자기 또 회복세가 왔습니다. 전반기 때 상당히 믿을만한 구간이 있다가 그러다가 확 안 좋아져가지고 4점대까지 찍었는데 요즘에 다시 회복세예요. 일단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얘가 제가 매번 2023년 전반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슬라이더가 좋았다가 후반기 때 엄청 꺾였거든요. 찾아보니까 올 시즌에도 막 엘더의 이런 공 상태가 사실 2023년에는 그냥 여러 가지 공들이 후반기에 안 좋아지고 평범했다면은 지금은 일단 싱커 같은 거 좋고 오히려 슬라이더가 안 좋지만 커터가 살아났다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범타 유도가 지난 한 2년간에 비해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엘더도 지금 선발의 한 축을 뭐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한데 상대인 매치의 스캇도요 올 시즌 매치가 이제 뭐 사실상 시즌을 버렸지만은 되게 좀 잘해주고 있긴 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선발 전환하고 이런 건 얼마 안 되긴 했지만 마이너리그에서 수련을 잘하고 하는지 뭐 이게 뉴스가 나올 정도로 뭐 좋았다는 얘기가 있었다. 그리고 더구나 요즘 들어서는 이미
이닝도 조금 늘려가고 얘가 안 좋을 때는 막 5이닝도 못 채우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닝도 좀 채워가고는 있기는 하거든요. 나는 얘가 그렇게 막 믿음은 많이 없기는 해. 뭐 긴 이닝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갑자기 7이닝을 먹는다던가 아예 압도적으로 피안타를 거의 안 맞는 이런 경기가 많이 없어가지고 뭐 믿을 건 아니긴 한데 폼으로는 저는 엘더가 낫다고 보긴 하거든요. 근데 스캇이 못하지 않는다. 이런 게 좀 변수가 될 만한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거로는 애틀랜타가 그동안 이제 뭐 원정 시리즈가 조금 많았잖아요. 원정일 때는 6월달 이후로 그 컨디션 오펜스가 엄청 안 좋은 것들이 많았었는데 홈으로 올 때는 얘기가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 우한하대로 홈일 때는 좋고 이것도 이제 7연승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뭐 하필이면 얘네들도 양키와 시리즈 때 양키가 선발진들이 좀 빡세긴 했습니다. 슐리 툴러, 게리 콜, 맥스 프리드면은 양키의 탑3 선발들이 나온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고전했던 걸 수도 있는데 그 전까지는 뭐 8연승 달리고 분위기가 좋긴 했었었죠. 나는 그래서 애틀랜타가 일단은 좀 좋게 보이기는 한다. 그리고 또 뒷받침될 만한 걸로는 그동안 맞대결로도 이게 지금 매치 기준이거든요. 시리즈상으로는 그래도 이제 애틀랜타가 많이 잡아왔다. 올 시즌에는 이게 의외로 매치가 앞서가고 있는데 남은 시리즈도 경기 수가 꽤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애틀랜타가 좀 뒤집을 만한 그런 여력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이것도 애틀랜타를 좋게 보기는 하는데 뭔가 좀 마행까지는 욕심을 잘 못 내겠네. 요즘에 한 점 차도 되게 많고 이래서 저는 엘더를 좀 믿고 갈 생각인데 매치도 빠따 기세 같은 거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6경기 동안 5승 1패 구간이고 제가 막 소토가 없으면 얘네들이 많이 진다고 했는데요. 승률이 그때 막 처음 알려봤을 때는 3승 17패였는데 이후로도 뭐 기록이 나쁘지 않은 편이니까 그런 것들을 막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틀랜타 승만 바라볼 생각입니다. 글쎄 일단은 요즘에 분위기가 좋으니까 저는 뭐 이닝이나 우직하게 막아줄 가능성이 얘가 조금 더 있다고 보기는 해가지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까지 뒷받침 되니까 저는 애틀랜타 쪽으로만 좋게 보고요. 8.5길래 그냥 뭐 언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미네소타 대 볼티모어 크레머랑 로저스고 볼티에서 이적한 크레머가 이제 또 친정팀을 상대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얘도 그전까지 막 좋은 날에는 볼티에서도 막 7이닝 정도를 잘 막아준 날이 가끔씩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뭐 부상이다 뭐가 해도 많이도 못 뛰었고 좋은 날이 거의 없었었어요. 그냥 올라와서는 이제 6이닝 가끔 깔짝깔짝 하는 날 그럴 때 말고는 대부분 안 좋았는데 그 미네소타 가자마자 첫 경기에서 5이닝 동안 1실점 좋은 경기를 한번 또 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런 것들이 길게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뭐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구위를 가졌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지는 않긴 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뭐 이닝보다는 피안타를 덜 맞는다. 뭐 볼넷 같은 거 아주 많이 주지는 않는다 이런 건 있지만 올 시즌도 41이닝 동안 피홈런이 12개면은 이게 리스크가 좀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트레버 로저스인 것도 문제죠. 그냥 대놓고 얼마 전에 이제 6이닝 7실점으로 한 번 아쉬웠던 경기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스쿠발이랑 붙은 경기였었죠. 그날도 디트로이트 빠따 집중력이 좋았던 것 같고 얘도 이제 뭐 이닝 대비 자책점이 살짝 좀 적을 정도로 그래도 뭐 아주 나쁜 건 아니었다. 사실 근데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경기였는데 바로 다음 경기 천사한 때도 삼진 9개나 잡으면서 6이닝 동안 2실점 피안타가 3개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몰아맞아가지고 이게 실점이 좀 있던 거지. 저는 여전히 로저스가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미네소타는 요즘에 빠따가 좀 오락가락 하는데 저한 상대로 홈일 때는 데이터가 안 좋다고 한다. 물론 지금 볼티도 빠따가 애매하지만 텍사스와의 마지막 경기 때는 홈런을 뭐 4개 친다든지 15개 치고 약간이나 반전할 만한 계기를 보이기는 했거든요. 어디까지나 볼티모 빠따를 못 믿겠어 저도. 그래갖고 뭐 언더 생각도 하기는 하는데 그거보다는 배당 대비 볼티모 쪽으로 로저스 경기인데 1.73이나 받았으면은 볼티모어 쪽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 다음은 세인트루이스 대 필라델피아 경기입니다. 도빈스랑 페인터고요. 일단 이 정도면은 그냥 안 가는 게 맞기는 합니다. 왜냐면 필라델피아가 지금 승리를 담보해주지 못해요. 더구나 이 3대장이 아니라 페인터 같은 애들이 나올 때는 이것도 좀 별로죠. 페인터가 마이너리그에 꽤나 이제 다시 오래 처박혀 있다가 그 올라왔을 때 한번 6이닝 2실점 깔끔한 경기를 하더니 바로 다음 경기에 4이닝밖에 안 썼거든요. 그때 뭐 햄스트링 문제도 있었다고 하고 뭐 이런 건 있지만은 이후에 영입생들 불펜들을 되게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레일리라든지 뭐 케일러 킬리안이었나? 그런 애들이 고장났었죠. 그리고 이후로도 이제 필라델피아가 최근 들어서 영입생들도 문제고 커커링이나 알바로 이런 커커링은 좀 미들맨이라고 봐야 되는데 얘네들까지 고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불펜이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이거든요. 원래부터 뭐 수비 실수도 많은 팀이고 외야 수비도 좋지가 못하다 이런 것 때문에 좀 필라델피아는 부가적인 요건이 좀 안 따르는 팀이에요. 그날따라 빠따가 좋다든지 선발이 훌륭해가지고 잘 막아준다거나 그런 날에만 좀 힘을 쓰는 팀인데 필라델피아 지금 불펜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필라델피아를 쉽게 믿을 수는 없는 경기다 그렇게
보이는데요. 세인트루이스도 도빈스 이게 은근 뭐 못하진 않습니다. 얘 보스턴 시절에서도 1인분을 했단 말이죠. 어쨌든 세인트루이스에서도 보통 이제 롱맨을 많이 맞는데 지금은 이제 선발이 공백이 좀 있다 보니까 선발로도 나올 때가 있지만 3.60으로는 그냥 그럭저럭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얘도 못하진 않은 것 같아. 얼핏 보면은 지금 여태까지 보여준 거는 페인터보다는 낫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빠따는 저는 필라델피아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세인트루이스가 콜로라도 만나가지고 빠따를 조금 이제 그나마 좀 반전시키기는 했는데요. 아직까지 확연하게 뭐 좋아진지는 모르겠고 원래부터 원정보다는 홈이 좀 아쉬웠다.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냥 이거는 별로 가볼 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좀 애매한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빠따가 좀 애매하다. 특히나 필라델피아는 얼핏 봤을 때 저는 어제도 토론토와의 경기 때 얘기했던 게 잘 치긴 하는데 클러치 상황에서는 밀리는 느낌이 좀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었고 어제도 안타 10개 홈런 2방 볼넷 11개면은 7점으로 그칠 경기는 아니었잖아요. 뭐 그런 것들 생각을 하니까 필라델피아 요즘 찬스 못 살리는 거나 그나마 뭐 슈아버거 홈런 2방 후린 거 그런 거는 보기 좋은데 애매하네요. 필라델피아를 쉽게 볼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막연하게 그냥 8.5 기준에 오바 같은 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세인트루이스 빠따 못 믿습니다. 그 다음은 천사랑 텍사스 경기입니다. 데트머스랑 구어고 얘네들은 뭐 같은 지구인데요. 텍사스가 뭐 천사한테 엄청나게 뭐 강했다거나 그런 것들은 발견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나는 넓게 봤을 때 천사가 오늘 뭐 데트머스면 나쁜 선발은 아닙니다. 방어도 4점대 초반. 사실 얘가 보여주고 있는 위용 자체는 저는 이거보다는 내용이 좀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요즘에 좀 폼상으로는 좀 좋았던 기간 대비 지금 좀 안 좋은 구간으로 봐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크진 않아. 저번 경기 때도 이제 뭐 삼진 같은 거 많이 못 잡았다든지 홈런 2방 맞고 요즘에 특히나 좀 피홈런이 많이 좀 많아졌습니다. 넓게 봤을 때 최근에 한 뭐 5경기 가량에서 8개 정도 이렇게 좀 맞고 있길래 좋은 시기는 아닌 것 같기는 하고요. 오히려 맥켄지 호거가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친구가 뭐 7월 달에 안 좋다고 했었는데 이번 달에 7월은 그래도 6.8이면 커리어 평균보다는 잘 보낸 편이었었고요. 그리고 7월 달 막바지쯤에 5이닝 3실점 막 7이닝 3실점 이렇게 하면서 1인분 한 바가 있었고 직전 경기 샌프한테는 6이닝 무실점으로 굉장히 또 좋은 경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에는 맥켄지 호거가 지금 뭐 보이고 있는 방어이나 여러 가지로 좀 기대를 충족하지는 못해요. 얘는 옛날에 슈퍼 유망주였으니까 지금 같은 성적들이 어울리지 않기는 한데 그래도 올 시즌도 이닝 대비 이제 뭐 삼진 같은 거 괜찮게 잡고 피안타도 덜 맞고 이런 것들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그냥 살짝 좋은 시기다 뭐 이런 것들이 보이길래 저는 여러 차례 천사가 그냥 좀 안 좋은 팀이란 얘기를 많이 썼었죠. 수비도 안 좋아. 이번에 애들도 많이 팔아서 불펜도 앞으로 고장날 가능성이 있고 원래부터 뭐 빠따도 지금 좀 안 좋은 기간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되게 넓은 기간 동안 지속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저는 그냥 텍사스를 무난하게 생각하고 싶기는 해요. 8.5 기준에 뭐 언더 같은 것들도 생각은 하는데 하필이면 어제 텍사스가 그동안 언더가 되게 많다가 한번 좀 터졌더라고요. 얘가 텍사스가 오바가 엄청 많았던 기간이 있었는데 요즘엔 좀 언더 팀이었다가 바로 직전 경기 때 좀 오바가 좀 나길래 그런 것들이 좀 복잡하고 8.5 기준의 언더나 텍사스 방향으로 그냥 무난하게 생각 중이기는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텍사스는 조한한테 강하다. 네, 이런 것들도 조금 그래도 뭐 나왔던 날이긴 했었죠. 그 다음에 애리조나 대 콜로라도 소로카랑 휴즈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소로카가 오늘 복귀 등판이거든요. 소로카는 여기는 방울도 그렇고 애리조나에서 건강할 때는 되게 잘해줬던 선발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막 파트가 잘한다든지 오히려 막 넬슨 같은 애들 흔들렸었고 그냥 이로드랑 소로카만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은 파트가 완전히 올라왔고 이제 지금 애리조나 선발진이 상당히 좀 단단해진 와중에 소로카까지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상당한 지가 좀 오래됐죠. 그때 이제 6월 20일이니까 거의 뭐 한 달 반 만에 이렇게 돌아오는 건데 최근에 마이너리그도 길게 가지는 못했어요. 57구까지라고 하니까 아마 69 정도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나마 좋으면 5이닝 정도 이렇게 할 것 같고 이제 보니까 앞으로 남은 시리즈 중에 이제 브렛은 뛴다고 해요. 근데 그때 같이 올렸던 게 콜 드레이크인데 얘가 좀 소로카 이후에 뭐 길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있기는 합니다. 저는 올 시즌 애리조나가 여기 있는 방어는 조금 고장이 나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애리조나 불펜이 지난 몇 년간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진 시즌이에요. 그래서 나는 소로카가 좀 짧더라도 그래도 좀 마운드가 버텨줄 만하지 않냐. 어쨌든 소로카의 올 시즌 내용 자체는 굉장히 훌륭했거든요. 제가 한때는 애리조나 경기 중에 소로카 경기만 간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소로카는 저는 좀 올 시즌 보여준 거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은 뭐 휴즈도 이 친구도 콜로라도의 좀 신인급이지만은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근데 이제 직전 경기 때 5.1이닝 5실점이나 했었다. 그래도 그날도 피안타는 4개밖에 없긴 했습니다. 몰아맞아서 문제였고 약간 뭐 그런 게 아쉬웠지. 그래도 다른 콜로라도 선발들보다는 괜찮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경기 또 이제 애리조나 원정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나는 휴즈가 아직까지는 좀 더 기대감이 있기는 해. 못하는 선발 같지는 않다. 뭐 이런 느낌인데
글쎄요, 그냥 애리조나가 지금 뭐 다저스한테도 되게 뭐 잘 싸운다든지 좀 상승세긴 합니다. 역배는 볼만한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원래 휴즈 경기 때 몇 번 콜로라도 역배를 좀 째볼까 했고, 그리고 소로카가 표면적으로는 좋은 선발이지만 오늘 좀 짧다면은 콜로라도 역배도 검토를 해봐야 되긴 하는데, 그러기에는 애리조나도 분위기가 좋길래 끈덕진 모습 많이 보여줬고, 콜로라도에도 여전히 지금 빠따가 좋은데 최근에 6경기 동안 1승 5패입니다. 괜찮은 빠따 대비 기록이 따라오진 않더라. 뭐 그런 것도 있고, 맞대결도 그리고 애리조나가 엄청 좋아요, 얘네들도. 제가 같은 지구니까 많이 만났고 당연히 최근 4시즌 동안 애리조나가 많이 앞섰는데, 특히나 이제 애리조나가 홈인 경우에 체이스 필드에서의 기록이 이렇게나 굉장히 좋습니다. 20승 4패다. 상당히 기록이 좋습니다. 뭐 마해는 6연밖에 없었으니까 이거는 마해는 좀 안 따라온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홈에서의 기록은 굉장히 좋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는 애리조나 막연하게 좀 보고 싶네. 솔직히 오늘 소로카가 짧을 거 생각하면은 배당은 맛이 없긴 한데, 그래도 애리조나 못 볼 건 없을 것 같고 역배를 볼 게임까지는 아니다. 8.5 기준에 언더도 조금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는 해요. 나는 뭐 휴즈가 그렇게 나쁘다고 보진 않아서. 그리고 소로카도 제 관점에서는 여태껏 뭐 보여준 거 생각하면 오늘 짧을지언정 괜찮게 막아줄 거란 생각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 거 믿고 뭐 언더나 애리조나 보는 느낌인데, 요즘 좀 환점차 게임이 너무 나오다 보니까 마인 같은 거 보기가 쉽지 않네요. 네, 그리고 소로카가 정상 상태면 모르겠는데 오늘은 좀 짧을만 하니까 마인보다는 그냥 애리조나 일반승에다가 언더 이렇게만 보겠습니다. 리스크가 없지 않죠. 어슬렉스 대 템파베이, 제이코 로페즈랑 페레타입니다. 이게 어슬렉스가 보스턴의 9시리즈 연속 위닝 시즌 이거를 종식시켰습니다. 그냥 지금 리그에서 가장 폼이 안 좋은 팀 중에 하나인데 그런 팀이 해낸 거였었죠. 그래갖고 어슬이 그전 시리즈부터 슬금슬금 빠따가 조금 살아날 기미가 보였거든요. 물론 지금도 빠따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오늘은 이제 홈으로 온다. 여기 있는 것처럼 원정보다는 확연하게 홈에서의 빠따가 많이 살아나는 게 있습니다. 물론 뭐 홈런을 많이 허용한다던가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템파베이는 빠따가 막 좋은 팀까지는 아니죠. 어쨌든 이게 뭐 라스베가스가 포함이 되어 있어도 어슬이 홈에서는 빠따가 그래도 조금 살아나기는 한다. 많이 맞기도 하지만 그런 와중에 있는데, 오늘 이제 선발인 제이코 로페즈는요 요즘에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딱 이제 트레이드 데드라인 끝나고 그 뒤로 한 4-5경기가량 막 7이닝씩 무지막지하게 먹어줬다. 그때가 홈이 제일 좋았다고 했는데, 올 시즌도 못해가지고 선발도 잘리고 마이너도 갔다 오고 막 이러다가 지금 약간 절치부심한 느낌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번 경기도 삼진 9개나 잡으면서 5이닝을 잘 버텨준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경기도 경기를 막 결과가 따라왔다 이런 건 아니었었어요. 한 점 차로 막 지고 이래가지고 뭐 로페즈의 활약 자체는 그전보다 좋아진 게 맞고, 작년 생각하면 기대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 보이는데, 상당히 페레타가 많이 문제죠. 안 그래도 지금 뭐 커리어 사상 최악의 시즌이었는데, 저번 경기 템파베이전 이제 또 그 데뷔 무대부터 쿠어스필드 가가지고 개털린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무대가 쿠어스필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오늘도 구장이 빡센 구장이에요. 자, 페라타는 올 시즌 117이닝 동안 피홈런이 19방, 그리고 올 시즌에는 그 이닝 대비 피안타가 더 많습니다. 작년에는 192이닝에 피안타가 136개였거든요. 현저하게 적었는데 올해는 확연하게 피안타가 굉장히 많아졌고, 비율상으로는 피홈런도 그동안 이제 막 한 180이닝, 190이닝 먹으면서 한 26개 정도였는데, 올 시즌에는 비율상으로 예년보다 훨씬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페랄타가 굉장히 안 좋은 시즌이다. 그리고 삼진도 많이 모자라고, 이런 것들 보면은 저는 이거 역배를 생각해야 되는 게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 템파베이라는 팀의 이름값, 아메리칸 리그 전체 아마 1위일 거고, 뭐 그런 팀인지라서 사실 템파베이에 반대를 까기가 쉽지 않아요. 상대가 어슬이니까. 근데 오늘은 나는 이 템파베이가 이 선발이 너무 좀 무디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마침 어슬렉스도 바닥 짚고 올라온 느낌이 있다. 뭐 이래갖고 저는 이것도 템파베이 그냥 이름값 보고 갈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어슬레티스의 뭐 역배나 프렌 이런 거 도전해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어슬도 근데 또 이제 불펜 리스크도 있고 뭐 그런 팀이에요. 템파베이는 불펜 굉장히 단단하고, 이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선발 외에 여러 가지 요건들, 그런 것들로 뭐 갈릴 수 있는 게임이긴 하지만, 저는 어슬의 역배나 프렌, 그러니까 템파베이 정배를 쉽게 보기 싫다는 거고, 그리고 뭐 9.5 기준의 오바 이렇게 보겠습니다. 페랄타 믿고 1.50짜리 템파베이의 정배는 저는 못 가겠네요. 샌디에고 대 미러키, 마이즈랑 핸더슨입니다. 저는 애당초 마이즈가 샌디에고랑 잘 맞는 선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얘가 이닝을 한 6이닝 정도를 되게 단단하게 막아줄 때가 있고, 샌디에고는 전반적으로 불펜이 훌륭한 애들이 많다. 잘 맞는 조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오자마자 4이닝 동안 8실점. 단순하게 저번 경기가 올 시즌 마이즈의 자책점이나 피안타, 볼넷, 이게 시즌 로우급 경기였었습니다. 샌디에고 오자마자 못했다는 건데, 그때 상대가 또 이제 폼이 좋은 애리조나였었죠. 이게 마이즈가 요즘 들어서 최근 넓게 봤을 때 한 대여섯 경기가량 가운데 갑자기 구속이 안 나오다던가, 아니면 부상 때문에 내려간다던가, 이런 좀 이상 징후가 있던 날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이즈가 한창 그냥 무난하게 단단하게 잘해주던
그 시기랑 거리가 좀 있어요. 얘가 방울이 막 2점대였다가 아무래도 올 시즌 이닝이 조금 짧으니까 갑자기 막 3점대 중반으로 가버리기도 하고 막 이런데 어쨌든 마이즈는 이제 피홈런은 잘 안 맞는 선수기는 합니다. 90이닝 동안 6개밖에 안 맞았고 미러키는 홈런이 홈이랑 원정 편차가 굉장히 심하죠. 페코파크는 좀 투수한테 친화적인 구장이다. 제가 봤을 때는 미러키가 빠다가 좋은 기간은 아니에요. 이번에 이길 때도 어렵게 이기는 경기가 많았다던가. 근데 반대로 로건 핸더슨은 얘는 좀 쏠쏠합니다. 올 시즌 그냥 사실 선발로서 이 정규 선발로서 뛴 경기가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초반에는 그냥 짧게 이렇게 좀 하다가 지금은 최근 9경기가량 5, 6이닝가량 그냥 되게 단단하게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냥 털린 경기가 아예 없습니다. 이닝은 짧을지언정 그래도 실점을 작게 통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제일 안 좋았던 경기가 세인트루이스전 5.1이닝 3실점이니까 얼추 봤을 때는 그냥 좋게 잘해준 날이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얘도 아마 작년에 막 토미존 같은 거 받아가지고 관리받는 시즌일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나오면은 잘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울만큼 해줄 것 같아. 그러면은 저는 마이즈한테 한 번 더 기대감을 좀 걸어보고 싶어요. 저번 경기는 되게 아쉬웠는데 거의 시즌 5급 경기였다고 하고 저는 마이즈가 잘된 영입이라고 봐서 그리고 오늘 또 샌디오가 좋은 불펜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날이거든요. 마침 지금 미러키는 빠따가 그다지 좋지는 않다. 미러키가 저는 야구 매번 잘하는 팀이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기는 그림을 잘 만들 수 있는 팀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글쎄요. 그냥 빠따가 좀 별로야 지금. 저는 언더라든지 승패 방향은 저는 미러키 쪽으로 좋게 보기는 합니다. 핸더슨이 잘 막아준다면은 막 드로안 같이 고장 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어지간해서는 미러키가 끈덕지게 이겨줄만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미러키 보는 셈이고 언더 같은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설정을 기준에. 근데 이게 마이즈 때문에 살짝 언더는 좀 고민이 되기는 하죠. 샌프란시스코 대 휴스턴 경기 티드웰이랑 웨스네스키입니다. 티드웰 원래 매치에 있다가 여러 가지 트레이드로 옮기고 이랬는데 사실 기회를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선발로서는. 올 시즌은 이제 불펜으로 초반에 한 1, 2이닝 정도 나오다가 그러다가 마이너리그에 오래 처박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3, 4달 만에 이렇게 콜업을 받았는데 그전에는 여러 가지 구종들을 많이 쓰다가 지금 투피치 투수가 됐거든요. 저번 경기는 구속이 약간 이제 안 나오는 건 선발이니까 어쩔 수가 없었고 5이닝을 2실점으로 대충 잘 막아주긴 했었습니다. 볼넷도 많이 없었고 보니까 최근에 마이너리그가 나쁘진 않았는데 볼넷이 조금 있더라. 이런 게 문제였는데 저번 경기 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나는 일단은 티드웰은 좀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첫 경기는 나쁘지 않더라. 근데 여전히 좀 우려가 있는 선발이긴 하고요. 그리고 헤이는 웨스네스키 이 친구도 수술하고 온 거죠. 24년에도 짧게 25년에도 짧게 뛰고 올 시즌 이제 그 선발로서 2경기 뛴 건데 마이너리그에서는 좀 짧게 가다가 메이저리그에서는 5.2이닝, 6이닝씩 잘 버텼거든요. 그래서 웨스네스키가 지금 병살타 유도도 잘 되고 운영이 괜찮아요. 넓게 봤을 때 얘가 건강하던 시절에 그때도 털린 경기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몸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좀 기회를 늦게 받았는데 보이고 있는 투구의 내용은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샌프란시스코 애들도 많이 팔았고 빠따 쪽에도 구멍이 조금 있고 요즘에 보니까 바사베 같은 애들 이런 애들도 은근히 해준다던가 아직도 파면은 괜찮은 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검증은 좀 덜 됐고요. 단순하게 아라에즈 내셔널리그 최고 타율에다가 거의 그리고 엘리얼 라운스 같이 훌륭한 빠따 이런 애들 내보냈다 보니까 당연히 빠따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불펜도 안 그래도 안 좋은데 많이 내보냈잖아요. 경기가 길어지면 샌프란시스코가 좀 별로일 것 같아. 오히려 휴스턴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6월달 이후로는 얘네들 불펜 방어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걸 보여드릴 때는 휴스턴이 불펜 방어력이 엄청 안 좋았거든요. 엄청 하위권이었는데 그때는 휴스턴이 땜빵식으로 불펜들을 많이 써야 됐다. 불펜들도 많이 돌려야 됐었고 작년에 아주 잘해주던 이 브라이언 아브레이오가 올 시즌 초반에 고장이 엄청 셌었잖아요. 제가 찾아온 게 시즌 초반에는 방어력이 막 이렇게 10점대까지 막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특정 시기 이후로 저는 여기 6월달 초반으로 잡았는데 6월달 초반 이후로는 방어력이 1.19다. 그냥 작년 수준으로 잘해주고 있거든요. 저는 작년에 거의 이 친구가 리그 최고의 셋업맨이 아닌가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얘 대신에 잘해주던 그 브라이언 킹이 살짝 안 좋고 오히려 지금은 브라이언 아브레이오가 매우 잘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오컬트도 좋고 마무리로는 이제 헤이더도 있으니까 그러면 휴스턴이 불펜이 그냥 이럴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전력이 휴스턴이 많이 앞선다. 선발도 꿀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으로 그냥 휴스턴을 좀 좋게 보고 싶네요. 이게 샌프란시스코가 보니까 얘네들은 원정이 조금 아쉽고 홈은 그래도 반반은 치는 팀인데 홈에서의 마행률이 좀 많이 높아요.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그냥 휴스턴이나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요건에서는 각각 홈이나 원정에서는 한 점 차도 많이 없길래 전 휴스턴은 한번 오늘 마행까지도 질러보고는 싶어요. 선발이 조금 공략을 당해야 돼 그러려면은 그래야 되긴 한데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저스 대 캔자스시티 경기입니다. 스코바리랑 카메론이고 자 스코바를 원래 캔자한테 좀 약한 편이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여기 밑에 있는
있는 것처럼 최근에 5경기는 31.1이닝 동안 1.16으로 굉장히 상대를 잘해왔다. 얘가 사이영을 봤던 지난 2년 동안에도 아주 막 켄자한테 강한 게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털린 날이 많았는데 최근 경기에서는 이닝도 잘 먹고 있고 당장 이제 7월 막바지쯤에 트레이드 되기 전에 7.1이닝 삼진 12개 잡은 경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코바는 켄자한테는 최근에 이런 약점들 좀 씻었다고 볼만한 거예요. 그리고 다저스와의 첫 경기도 컵스한테 지긴 했는데 그 경기조차 나쁘지 않았었죠. 그래서 나는 그냥 스코바의 능력이 확실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상대가 오늘 카메론입니다. 자, 카메론 올 시즌 좀 아쉬웠었죠. 작년에는 2점대로 마무리를 했는데 올 시즌은 4.37이에요. 확실히 작년에 이 기대감 좀 충족을 못 시키고 있더라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 2경기가 8이닝입니다. 그리고 그전 경기도 7이닝. 그래갖고 요즘에 최근에 한 3경기가량 확연하게 회복세가 많이 보여요. 제가 좀 이런 것들 찾아왔는데 이렇게 한 4경기 정도 보겠습니다. 첫 경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인데 이 시간 순서대로 첫 번째 경기가 이게 털린 경기고 그 다음에는 7이닝, 8이닝, 8이닝 이렇게거든요. 일단은 그 전에 털릴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드히트도 많이 맞았고 포심을 많이 쓴다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구속 같은 거는 특정 시기 지나면 잘 안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갑자기 좋아진 경기를 보니까 이날은 구속발이 조금 잘 나왔었습니다. 포심 같은 거보다 커터를 많이 쓰고 체인지업 활용을 늘린다든지 하드히트는 어느 정도 있긴 했는데 이것도 포심 기반인 게 많았고 안타 자체가 많이 없었다. 그 다음에 8이닝 모험 경기 이때도 구속이 조금 잘 나왔고요. 이때부터 체인지업을 중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포심을 조금 줄인 게 많이 보이죠. 그래갖고 애당초 아직 그냥 기회가 많이 없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경기 뭐 구속 상승은 없었지만 여전히 포심 같은 거 많이 안 쓰고 체인지업을 많이 쓴다. 체인지업에다가 뭐 슬라이더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휘이 많이 좋아졌어요. 헛스윙 유도가 많이 된다. 카운트를 뺏는 게 상당히 좋아졌다. 얘가 안 좋았을 때는 공 대비 이 카운트를 많이 못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좋아질 때는 보면은 본인의 공으로 카운트를 가지고 오는 게 확연하게 좋아지긴 했습니다. 스트라이크가 불린 거랑 헛스윙 유도 여기다 뭐 파울 같은 것까지 더하면은 확연하게 좀 스트라이크를 얻어내는 게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는 체인지업의 이런 좋은 상태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다. 그래갖고 하드히트도 많이 없고 피안타 자체를 많이 안 주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카메론이 좋아진 게 포심을 일단 버린 거 그런 것들이 좀 좋게 보이거든요. 오늘 다저스가 요즘에 안 그래도 빠따가 좀 애매한데 특히나 좌한 상대로 홈일 때는 빠따가 제일 안 좋다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배츠라든지 다소 안 좋아졌고 그냥 그나마 터커가 조금 잘한다. 오타니가 뭐 홈런 조금 친다. 뭐 이 정도지. 딴 애들 전반적으로 빠따 홈이 안 좋잖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좌한 상대로 홈일 때 5연패 중인데다가 점수도 많이 못 뽑았고 이래가지고 저는 이러면은 한번 오늘도 그냥 뭐 언더 같은 거 한번 도전해보곤 싶었습니다. 다저스가 잘 못 치길래. 네, 그냥 다저스를 정배 느낌으로 보는 건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스쿠발이지만은 스쿠발 믿고 다저스의 승리까지 보기에는 빠따가 안 따라와주는 것 같고 오히려 켄자가 어제 막 캐글리온이 장타 같은 거 엄청 친다든지 위트의 출루도 좋고 이러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7.5 기준에 언더 같은 거 좀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네. 스쿠발이 켄자 좀 막아준다면은 이건 뭐 어떤 방식으로 가든 간에 그냥 다저스만 피하는 느낌? 그런 식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